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특교정 안면윤곽수술센터장을 맡고 있는 최진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양악수술과 안면윤곽수술을 동시에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양악수술을 받으러 와서 턱 이상뿐만 아니라 광대도 좀 튀어나왔는데, 아니면 사각턱이 있는데 이것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시는 분이 많아서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병적인 질환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 심리적인 목적으로, 미용 목적으로 얼굴 뼈에 대한 수술은 크게 봐서 턱 교정 수술, 흔히 환자분들이 양악수술이라고 표현하는 이러한 턱 교정 수술과 안면 윤곽 수술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턱 교정 수술은 이 모형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윗턱과 아래턱 부분의 수술을 하는 것. 그래서 뼈를 잘라서 뼈의 위치가 바뀔 때 기본적으로는 이의 위치가 바뀌는 수술을 턱 교정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면 윤곽 수술이라는 것은 얼굴 뼈에서 행해지는 뼈의 수술로서 얼굴의 형태가 아니면 얼굴 털이 바뀌는 수술을 안면 윤곽 수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야기하는 안면 윤곽 수술은 수술을 통해서 치아의 위치가 바뀌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안면 윤곽 수술은 첫째, 광대뼈가 많이 돌출되어 있거나 함몰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사각턱 수술, 여기 보시다시피 아래턱에 우각부라고 하는데, 이 부위를 이제 발달한 사람을 흔히 이제 사각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악 우각부가 발달되어 있을 때 하악 우각부를 잘라줘서 얼굴의 하안면부를 폭이 좁게 하고 갸름하게 보이게 하는 수술, 그리고 턱끝을 나와 보인다든지 들어가 보인다든지 아니면 수직적으로 짧다든지 긴 경우에 이 부분을 조절하는 수술을 턱끝 성형술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관골, 광대뼈 수술, 사각턱 수술, 턱끝 성형 수술이 대표적인 안면 윤곽 수술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대표적인 수술은 수술을 통해서 이의 위치가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면 윤곽 수술이라고 하고, 드물게는 이마가 함몰됐다든지 좀 튀어나왔던 이런 경우에 이마 성형술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면 윤곽 수술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안면 윤곽 수술은 관골 성형술, 광대뼈 성형술, 사각턱 수술, 턱끝 성형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악 수술을 받기 위해서 내원한 환자를 우리 턱교정 안면 윤곽 수술 센터에서는 환자를 평가할 때, 첫째, 턱교정 수술을 통해서 외모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가장 심미적인 얼굴로 만들기 위해서 수술 계획을 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양악 수술 이외에 환자가 광대뼈가 튀어나왔다든지 혹시 함몰되어 있다면은 관골 성형술, 그래서 광대뼈 축소술이나 광대뼈 정강술을 시행할 수가 있고, 사각턱 수술도 동시에 시행을 하고, 또한 턱끝 성형수술도 동시에 시행을 해서 총체적인 얼굴뼈 성형술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수술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턱 교정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전신 마취가 필요한데, 이에 마취를 위해서는 코를 통해서 마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를 통해서 전신 마취가 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양악 수술, 턱 교정 수술을 먼저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사각턱 수술,
사각턱 수술을 할 때는 보통은 하악골을 고정하기 전에 사각턱 수술을 하는 것이 수술하기가 용이하고요. 그 다음에 턱끝 수술은 양악 수술 후에 시행을 하고 마지막에 보통 이 관골 성형술을 시행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양악 수술 후에 관골 성형술, 광대뼈 성형술은 축소술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축소 수술을 할 때는 이 앞부분은 입안 절개를 통해서 시행을 하고 이 뒷부분, 이 관골궁, 그러니까 뒷광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귀 앞 절개를 통해서 노출을 해서 절골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관골 정강술을 위해서는 보통 이제 중안면이 함몰된 뭐 이런 환자에서 보통 이 부위도 꺼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때에는 보통 보형물을 이용을 해서 관골 정강술을 하고 있고요. 사각턱의 경우에는 뼈를 원하는 형태로 자르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고 이 턱끝 성형술은 골 절단술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전후방 아니면 수직적으로 길이를 늘릴 수도 있고 아니면 폭을 좁힐 수도 있는 그러한 수술이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환자가 병원에 내원했을 때 턱교정 수술 및 안면 윤곽 수술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환자의 심미적인 면을 고려해서 평가를 하고 수술 계획을 짜서 한 번에 다 수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한 가지 의문이 나는 것이 돌출입 수술이 있습니다. 돌출입 수술은 안면 윤곽 수술에 속할까요? 아니면 턱교정 수술에 속할까요? 이건 뭐 수술하는 의사에 따라 달리 표현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턱교정 수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돌출입의 경우에 어금니의 위치라든지 앞니의 위치, 치아 관계는 맞지만 전체적으로 위턱과 아래턱이 나와서 입이 튀어나와 보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위턱과 아래턱에서 작은 어금니 하나를 빼고 그 송곳니와 송곳니 사이에 이와 잇몸뼈를 함께 뒤로 집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치열이 바뀐다. 그래서 저는 돌출입 수술은 턱교정 수술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턱교정 수술과 안면 윤곽 수술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코 성형 수술이 있겠습니다. 코 성형 수술은 환자에 따라서는 얼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에 고치고 싶은 것을 다 고치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을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양악 수술을 할 때 마취 튜브를 코로 넣기 때문에 응급 수술이 아닌 경우에 대개는 마취과 선생님이 코로 마취 튜브를 했다가 코 수술하기 위해서는 마취 튜브를 다시 입으로 넣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양악 수술이나 안면 윤곽 수술과 함께 코 성형 수술은 동시에 하지 않는다. 그래서 코 성형 수술을 원하는 혹은 필요로 하는 환자는 양악 수술 후에 핀 제거할 때 핀 제거와 함께 코 성형 수술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 환자에 따라서는 뭐 양악 수술은 우리 병원에서 하고 뭐 코성형 수술은 다른 병원에서 한다고 할 때 코성형 수술을 받는 시점은 턱교정 수술을 받고 적어도 6개월이나 1년이 지난 뒤에 코성형 수술을 하는 것이 추천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턱교정 수술과 안면 윤곽 수술에 대한 동시 수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